슬퍼하는 나무. 피오나 임니나. 삶 가운데 우리는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처지에 놓일 때가 많다. 심지어 시시비비를 가려 내 잘못이 크네, 내 잘못이 작네 등의 실수 크기를 비교하기도 한다. 대표적 사례가 교통사고로 과실의 유무를 퍼센트로 나눈다. 아무리 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10%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. 만약 100% 상대방 과실이라는 판정이라도 나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 듯한 기분이다. 이처럼 판정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판정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비용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. 어렸을 때는 죄송합니다,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용서받을 수 있던 일들이 어른이 되는 순간 말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. 게다가 돈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많다 보니 어른들의 세계는 그저 냉혹할 따름이다. 그러나 잘잘못을 명명백백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사실 더 많다. 이번에는 승진이 될 거라는 기대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명단에서 누락. 1점 차이로 불합격한 시험. 평생의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던 그 남자 등등. 이럴 때 우리는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.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그 상황에 화살을 돌린다. 이번 승진에서 떨어진 건 내 탓이 아니야. 김대리가 이 부장과 자주 술을 마시더니 점수를 많이 따서 내가 떨어진 거야. 시험에 떨어진 건 내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너무 꼬아서 냈어. 출제자가 잘못한 거야. 그 남자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대. 진짜 파렴치한 놈이야.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. 이건 내 탓도 네 탓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걸. 의도치 않아도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다. 슬퍼하는 나무라는 그림책을 처음 읽었을 때 책 마지막 장에 쓰인 너 때문에 난 애로워졌어 라고 말하는 나무를 보고 알을 가지려던 소년과 알을 지키려던 어미새의 단순한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.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를 다룬 책이 아니었던 것이다. 이 책의 주인공 소년은 나무에 있던 새 둥지에서 알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 알을 가져가려 한다. 그때 어미새는 화를 내면서 소년을 가로막지 않은 대신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살살 달랜다. 소년은 그 말을 듣고 기다린다. 알에서 새끼가 나오자 어미새는 소년에게 또 말한다. 새끼들이 좀 더 크면 가져가라고. 소년은 또 기다린다. 그러나 어미새는 새끼들이 날 수 있게 되자 빈 둥지만 남겨놓은 채 새끼들과 떠나버린다. 여기까지만 보면 새끼들을 지키려는 어미새의 모성과 어미새에게 속은 소년의 억울한 마음만 보인다. 그러나 그때 등장하는 나무, 지금까지 배경으로만 있던 나무가 목소리를 낸다. 너 때문에 나는 혼자가 되었어. 새끼새를 갖지 못한 소년이 피해자인 듯 보였으나 알고 보니 그동안 새의 둥지가 있던 나무가 혼자 남은 피해자였던 것이다.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. 슬퍼하는 나무는 내가 피해자란 생각이 들 때 나 말고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
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준 소중한 그림책이다.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며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되돌려주려 생각하던 나를 한 권의 그림책을 통해 상대방의 처지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. 그래서 그림책 안으로 들어가 새가 떠나 슬퍼하는 나무에게 더는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싶다. 그리고 혹여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.